안녕하세요. 오늘 창업 동아리 설명회 진행을 맡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창업지원단 매니저 강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면서 설명회를 진행하면 좋았을 텐데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어서 참 아쉬운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접속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0년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동아리 보베시 드림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창업 동아리 보베시 드림은 보고 배우는 시드 스트림의 약자로 본교 재학생 여러분의 창업에 대한 관심과 열정, 그 꿈을 발굴하고 지원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년 창업을 촉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보베시 드림은 현재 모집 중인 공모형 창업 동아리, 그리고 7월경 진행할 서바이벌 체인 창업 경진대회에서 선발하는 과제형 창업 동아리 두 가지 유형의 창업 동아리입니다. 공모형 창업 동아리는 창업 아이템 시제품 개발 완료를 목표로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며 과제형 창업 동아리는 창업 아이템 시제품 개발 기술과 노하우 이전을 목표로 수익 구조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모집 중인 공모형 창업 동아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제형 창업 동아리는 향후 서바이벌 체인 창업 경진대회에서 선발할 예정이니 지금 보여드리는 이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모형 창업 동아리는 사업화 실현이 가능한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고 본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회장을 포함하여 3명에서 5명을 구성할 수 있고 반드시 지도교수 1명 이상을 지정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공모형 창업 동아리에 선정되신 팀에게는 먼저 팀당 평균 2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아이템 기획 제작비, 홍보비, 활동비로 나누어 시제품 개발 비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창업활동과 관련된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동아리실, 사물함 무상 지원, TIP 마일리지 30점 부여 혜택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창업선도 대학 육성 사업,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에서 수혜를 받은 창업 동아리나 아니면 올해 타 센터나 타 부서에서 지원을 받는 창업 동아리는 보베시 드림에 지원하실 수 없으니 이 점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 동아리 보베시 드림 일정으로는 6월 중으로 동아리 모집과 최종 선정을 거쳐서 약 5개월 이상 동아리를 운영할 예정이며 동아리 운영 50%가 지난 시점에 중간 점검 1번,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을 통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창업 동아리 보베시 드림 상세 일정은 코로나로 인해 변경될 수 있으나 진행 순서는 동일하게 진행할 예정이므로 지금 보여드리는 이 표에 공모형 창업 동아리 진행 순서, 과제형 창업 동아리 진행 순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현재 모집 중인 공모형 창업 동아리 신청 제출 서류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총 6가지 서류로 가입 신청서, 회원 명단,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창업 동아리 사업계획서, 재학증명서, 서약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가입 신청서는 동아리 회장이 직접 작성하시고 반드시 1인 이상의 지도교수를 지정하여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존 수혜를 받은 창업 동아리는 중복으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유의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회원 명단은 본교 재학생으로 동아리 회장을 포함한 3명에서 5명으로 구성하여 작성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는 반드시 구성원 개인별로 작성 부탁드리며 미동의 시 동아리 활동이 불가합니다. 창업 동아리 사업계획서는 잠시 후에 2부에서 설명해 드릴 사업계획서 작성법을 잘 듣고 숙지하셔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재학증명서는 회장과 회원 전체 구성원의 재학증명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 동아리 서약서는 반드시 동아리 구성원 개인별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원금 항목을 설명드리고 일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지원금 집행 비목을 잘 참고하셔서 사업계획서 3-2 창업 아이템의 자금 조달 계획에 어떻게 이 지원금을 사용하실 건지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크게 아이템 기획 제작비, 홍보비, 활동비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아이템 기획 제작비에서 재료비로는 시제품 제작 시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외주 용역비로는 사업계획서 상에 시제품 제작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용역비로, 기자재 임차비는 필요한 기자재를 임차할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홍보비에서 홈페이지 제작비는 창업 동아리 홍보용 홈페이지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제작에 소요가 된 제작비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웹 호스팅비나 서버 임대료 등은 창업 동아리 협약 기간 이내의 금액에 한해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기타 마케팅비로는 홍보 영상 제작, 온라인 홍보, 카탈로그 제작 등 사업화 제품의 홍보가 되는 목적 그리고 마케팅에 소요되는 목적으로 비용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활동비로는 국내외 전시회 등 참가에 필요한 참가 비용 순수, 부스 비용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창업지원단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업동아리 설명회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부 사업계획서 작성법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창업지원단 조정우 부단장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창업전단 부단장 조정우입니다. 창업 동아리 설명, 모집에 대한 설명은 지금 마쳤고요. 이제 지금 신청서 관련해서 작성해야 되는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동아리는 올해부터 이제 공모형과 과제형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요. 과제형은 추후 이제 그 서바이벌 체인 프로그램이라는 걸 통해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공모형 창업 동아리는 지금 현재 이제 접수받고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 밑에 일반 현황 부분에 보시면 창업 동아리명, 창업 아이템명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요. 창업 동아리명은 추후에 사업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회사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창업 아이템명은 회사의 창업 아이템으로 생각하고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업 아이템에 대한 부분인데요. 창업 아이템이라고 해서 지금 뭐 거창하게 고민을 하거나 아니면 또 간단하게 소모품 형태가 아니라 창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업 아이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현재 창업을 고민을 하고 있거나 창업 동아리 활동을 해서 신경을 쓰고 계시다면 이번 사업계획서가 어떻게 보면 창업의 기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작성을 하고 동아리 마치는 시점에서 이 아이템에 대한 그 사업성을 검증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창업 동아리가 끝나고 이 뒤에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은 내년에 예비 창업 패키지 진행을 해서 시제품 제작 이런 부분을 좀 검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뒤에 또 사업화 자금으로는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 자금이 같이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성하는 사업계획서 내용이 이제 향후에 어떤 자금 확보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창업 아이템 소개 이 부분을 보시면 여기에 작성해야 되는 거는 핵심 기능, 소비자층, 사용처 등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누가 어떤 기능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설명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 누가라는 부분은 당연히 이제 소비자를 말할 거고요. 어떤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핵심 기능, 그 다음에 사용처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을 지금 내가 진행 중인 아니면 구상하고 있는 아이템이 떻게 소요될지를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이미지 부분은 뭐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해서 유사 형태의 사진을 넣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작성이 됐거나 아니면 만들어진 걸 소개하는 게 아니라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넣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음은 기술 내용입니다. 기술 내용에 있어서 필요성과 기술 내용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은 필요성입니다. 필요성에 대한 건 사전에 문제 제기가 돼야 되는데 문제 제기에 대한 부분은 국내에서 사회적인 거나 경제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 아이템이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면 되는데요. 그 문제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소비자들에 대한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내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이 사회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가 어떻게 내재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 아이템이 개발이 완료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해결할 수 있는지를 여기 필요성 부분에서 제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문장으로 뭐 소설 쓰듯이 쓰는 게 아니라 개조식으로 작성을 해야 한눈에 더 잘 들어올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표나 그림이 첨가되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 내용에 있어서는 기존의 유사 제품 또는 경쟁 제품에 있어서 이런 점이 불편했다. 아니면 이런 게 보완이 돼야 될 것 같다. 그런 이제 단점들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서술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역시 우리 제품이 어떤 특징이 더 있는지, 강점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것도 표나 그림으로 같이 작성해 주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창업 아이템의 차별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에 들어갈 게 내수 시장, 그 다음에 차별점 이렇게 두 가지 파트입니다. 그래서 내부 시장에 대한 부분은 소비자,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수, 그러니까 시장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시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품의 단가, 내가 판매하게 되면 어느 정도로 판매할 건지 그 단가를 제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소비자 수와 제품의 단가를 곱하면 아마 시장 규모가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거는 뭐 아직까지는 좀 이를 수도 있지만 작성해두면 좋을 것 같은 게 제품의 유통기한입니다. 유통기한이 1년에 한 개 정도 사용하는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사용하는지 아니면 뭐 냉장고나 자동차처럼 10년, 20년 주기로 사용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작성이 되면 훨씬 더 소비자 분석이 정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된 이제 그 시장 규모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인식을 시킬 건지, 그리고 또 인식이 된 뒤에 그 소비자들 대상으로 어떤 영업 전략을 펴서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비용이나 돈을 내 주머니로 가져올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이 영업 전략이 될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면 내수 시장 현황에 대한 부분은 작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별점 부분에 있어서는 위에서 언급했던 내용하고 비슷할 텐데요. 이제 기존의 유사 제품, 대체 제품, 경쟁 업체들에 대해서 이제 가격 대비 성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업 아이템의 이제 사업성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R&D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략 한 180개 정도의 자금들이 대부분 다 지금 현재는 요청하는 게 이 사업성입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있어야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가장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래되신 사업자분들이 가장 또 취약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 사업성 부분은 연습을 많이 하는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성해야 될 거는
제품의 구현 정도, 이제 다시 얘기하면 개발이 완료된 건지 아니면 시제품 개발 단계인지, 테스트 단계인지, 아이디어 단계인지 이제 이런 부분을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작 소요 기간 및 제작 방법. 그러면 소요 기간은 뭐 만드는 데 있어서 뭐 2달이 걸릴지 1달이 걸릴지 이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제작 방법으로는 자체적인 개발하는 방법과 외주 개발. 그래서 외부의 전문가 집단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용역을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개발하는 제품에 대해서 전체 다를 외주를 줘도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 뭐 이런 식으로 본격적인 사업화 할 때는 외주 개발에 대한 범위는 한정돼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협약 기간입니다. 이제 협약 기간 안에 이제 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그다음에 상용화가 되기까지의 어떤 기간들을 제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협약 기간이 공고문에다가 있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일단은 2021년 1월까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까지 지금 250만 원에 대한 사용 방법, 진행 방법 그거를 사업계획서 상에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이제 자금 조달 계획 부분에 있어서 협약 기간 내에 어떤 항목들을 구매하실 건지, 뭐 재료비를 사서 내가 조립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외주 용역비로 다 진행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뭐 시제품이 어느 정도 돼 있으니 국내외 전시회 참가해서 부스비로 하고 마케팅 쪽으로 신경을 더 쓰겠다든지 이제 그런 내용을 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이제 창업 동아리 회장 및 회원의 보유 역량 이 부분은 아마 혼자 하신다라고 그러면 탈락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3명 이상이니까 이제 3명에 대해서 각각 역할 부분을 좀 기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학생들이니까 경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경력 부분에 쓸 내용 없으시면 뭐 소프트웨어 개발, 하드웨어 개발 아니면 뭐 디자인이든지 그런 맡은 역할들을 기재를 해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요 밑에 있는 부분은 이제 지원금 집행 비목입니다. 아까 그 자금 계획서에 작성하는 부분 중에 이제 여기에 있는 재료비, 외주 용역비, 기자재 임차비, 홈페이지 제작비, 뭐 기타 마케팅 요 항목에서만 가져다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이외에는 저희가 딱히 지원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250만 원이든 뭐 300이든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평균 지원 금액이 250이라서 거기에 우선 맞춰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 점검과 결과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점검이 끝나고 나서 필요에 따라서는 예산을 더 증액시켜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많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삭감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종 평가를 하게 되면 그 뒤에 뭐 저희가 딱히 뭐 어떻게 지원을 한다 뭐 이건 없지만 내년도에도 저희가 이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을 계속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동아리에는 일부 또 혜택을 드릴 거를 뭐 계획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진행하시면서 의견이나 이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제시를 해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창업 동아리